안녕하십니까? 우제 동양학 경영학술연구소 이명룡입니다. 오늘은 명리학 고수전 2부 파트 1의 세 번째, 간지는 알고 무조건 외워야 한다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주 명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간지를 반드시 알고 외워야 됩니다. 영어를 하려면 알파벳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주 명리학에서 표시되는 이 간지를 알지 못하고는 사주 명리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주 명리학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사주를 보고 배우는 이후 다음에 간지, 이 합과 충과 형과 해가 되는 파가 되는 이러한 것을 잘 알려면 간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위에 있는 것처럼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즉 오행이 펼쳐져 있는 것을 천간,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해서 하늘에 떠있는 5개의 목화토금수 기운이 지상으로 펼쳐지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불이 인묘진, 병정이 사오미, 무기가 무기는 가운데 있는 요 계화라고 합니다. 이 계화로 분산이 됐고, 경신은 신유가 됐고, 임계는 해자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왜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주역에 쾌 6효가 있습니다. 6효가 6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이 원래 음이 있던 것이 맨 밑에 양의 기운이 하나가 양, 돼 있는 것이 자요. 양, 돼 있는 것이 축이요. 이는 양,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것이 바로 인이 돼서 드디어 입춘이 되었다. 드디어 지상위로 양의 기운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기설이고, 이 순서에 쭉 보면은 그렇게 되겠죠. 술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맨 밑에 양이 하나 있고 양,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여기 가기 전에 바로 해가 바로 음이 6개고 자는 맨 밑에 양이 하나 똥 하고 생기는 것이 바로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계기설에 의해서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에 음과 양이 극하면 양이 극하면 음이 되고 음이 극하면 양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논리인데, 이 땅에 펼쳐지는 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각형이며, 사각형은 여기서부터 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묘진은 우리가 이제 세 개의 형제가 모이면 이제 방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묘진은 바로 방위로 얘기하면 동이요, 요거는 봄이 되겠고, 한자로 얘기하면 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춘이라고 하는 글자는 인묘진이 춘월이 되겠고, 춘이 되겠고, 사오미는 방위로 보면 남쪽이요, 이건 여름이 되겠고, 한자로 얘기하면 하가 되겠고, 신유술은 방위로 얘기하면 서쪽이요, 이거는 한자로 얘기하면 가을이 되겠고, 해자축은 방위로 보면 북쪽이지만 겨울이요, 바로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춘, 하, 추, 동을 의미하면서 인묘진이 모이면 춘의 기운이 왕성, 즉 목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하나하나 글자는 다 다릅니다. 즉 형제가 3명이 있을 경우에 인형이 있고 묘가 있고 진동생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셋이 모이게 되면 다 개성은 다르지만 결국은 춘집안을 대표해서 집안을 위해서 똘똘 뭉치는 그러한 것을 방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오미도 마찬가지겠죠. 사오미가 다 개성이 다르지만 이 세 개가 합하면 방합이 형제합이 되면서 바로 하의 그 성을 가진 집안의 그 기운을 왕성하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신유술도 마찬가지고 해자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를 그대로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갈 때는 순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역행을 할 경우에는 양남 음녀일 경우에는 대운이 순행을 하고, 음남 양녀일 경우에는 역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해를 빼고 술유신, 미오사, 진묘인, 축자,
해 이렇게 해서 역행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외울 때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묘, 술해 이렇게도 외우시지만 여기에 해부터 시작이 뭐하면 술요신, 미호사, 진묘인, 축자해 이렇게 해서 역으로도 돌아가는 것도 반드시 알고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를 한다 그러면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의미하면서 제일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합이 바로 인, 오, 술 삼합입니다. 여기는 해, 묘, 미 삼합이 되겠고 사, 유, 축이 되겠고 신, 자, 진 이렇게 삼합이 돼서 토를 뺀 사행을 의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 오, 술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되고 병화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세 개가 모이면 병화의 기운이 아주 왕성해지는 그러한 삼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장간, 즉 이 안에 있는 글자 중에서 지장간도 사람을 의미하지만 이렇게 삼합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인간의 어떤 생황 묘사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축이라고 하는 것이 지장간에 보면은 여기는 갑무경, 무병갑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묘라고 하는 것은 갑을이 들어가 있고 진에는 을, 개, 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지 안에 한자 한자에 전부 다 지장간 세 글자 또는 두 글자 이러한 임묘일 경우에는 오, 유, 자 이럴 때는 그냥 두 글자씩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 글자들은 인신사회라든가 진술충미는 세 글자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천간에 들어가 있는 지장간을 지장간이라고 표시하고 그 지장간이 바로 사람의 어떠한 그 합형증 파에 의해서 튀어나오느냐 들어가느냐 묶이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변화를 준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표시된 삼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각의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호술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게 이제 삼합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12운성이라고 됐습니다.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12개로서 우리가 태어나고 절, 태양, 생욕대, 녹왕세, 병사묘 이렇게 그 병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지가 되고 태, 양, 생, 욕, 대, 녹, 왕, 세, 병, 사, 묘 그래서 이것이 생, 왕, 묘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운성에 따라서 갑, 병, 물론 이제 병하고 무하고는 이제 동격으로 칩니다. 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병임이 어떻게 절태양, 생욕대, 노광세, 병사묘 이렇게 죽고 살고 이렇게 죽고 살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왕하고 쇠하고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12운성인데 그건 이제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12지지를 또 이 10간을 완전하게 외우지 않는다면 그러한 그 사주 명리를 보거나 읽거나 풀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이 천간과 지지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음양은 바로 이진법이 되겠다. 우리가 무국에서 그 질서가 잡혀서 태극이 돼서 음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진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이러한 것도 전부 다 이진법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양이 이진법이고 거기에서 더 발전된 것이 사상이요. 거기 더 발전된 것이 이제 8괴가 되는데 이 글자 하나하나가 다 디지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아날로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not digital but analog으로 쓴 이유는 여기 눈에 보이는 이 글자 하나가 디지털로 보이지만 사실은 연속적인 아날로그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한 읽을 때도 자에서 뚝 끊어서 축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의 기운이 싹 없어지면서 축의 기운으로 옮겨가고 축의 기운이 없어지면서 인의 기운으로 가고 인의 기운이 없어지면서 묘의 기운으로 이렇게 소멸하면서 생기고 소멸하면서 생기고 하는 연속적인 그러한 기운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주도 이 의미하는 것이 사주가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있지만 이것을
근, 묘, 화, 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사주가. 그래서 근이라고 하는 것은 지부를 보면은 이 토대,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그걸 연간지라고 얘기하고, 월간지는 원래 있으면서 평생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월간지이기 때문에 집의 뼈의 기둥과 같다라고 할 수 있고, 일간지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면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해나가고 하는 그러한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일간지고, 시간지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작게 주지만 목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지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지향하고 목표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 월, 일시를 금묘 화실로 보고, 집을 질 때도 집의 토대요, 기둥이요, 지붕이요, 대문이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천간 지지는 반드시 알고 외워서, 금방 얘기했던 순서만 요거만 그냥 22점에 외우는 게 아니라 아까 했던 기운과 또 합과, 또한 이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주술에서 이게 춘, 하, 추, 동을 의미하고 방합도 있고, 또 역행을 한다 그랬을 경우는 술유신, 미호사, 진묘인, 축자해라고 하는 역행을 하는 것도 알아야 나중에 간목, 병화, 병무, 무토, 병금, 인수가 어떻게 내가 생하고 왕하고 사해서 이 묘 들어가느냐, 그리고 다시 절지가 돼서 다시 생이 다시 씨앗을 뿌려가지고 커서 살아나는 그러한 12운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지도 반드시 순행과 역행의 그 방법대로 외워야만이 충분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글자도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의라는 게 있습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곱게 커나가는 것을 간목이요, 을은 유연성과 굴곡성이 있으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그런 을목이 되겠으며, 병화는 태양이면서도 태양과 강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화는 달이라고 얘기도 표시하는데, 이 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와 같이 아주 열을 함축해서 뭐든지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정화라고 얘기하고, 무토는 양의 기운의 최극이면서도 넓은 땅과 같다. 그래서 넓은 땅에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고,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이 시작이 되면서 밭과 같지만 안개와 또 구름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되고, 이 기토에는 밭이니까 큰 거목보다는 많은 채소 같은 걸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다라고 표시도 하고,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과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은 응축을 시켜서 결국은 씨를 이렇게 맺히게 하는 그러한 기운이 있고, 신군도 아주 칼로에 갖고 그냥 매섭고 그런 춥지만 이건 잘 정제된 보석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임수는 넓은 바다와 같지만 한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임수의 기운이 되겠고, 개수도 물론 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 위에서부터 아래는 어떤 그 계곡의 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안개비 같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글자가 갖고 있는 자의가 되겠습니다. 갑을병정 모기경식 그냥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글자가 의미하는 어떠한 자의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그런 사람의 사는 모습과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도 있습니다. 지지는 안 그러냐?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인묘라고 하는 것은 가불이 그대로 현신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병정은 사오, 병신은 신유, 임계는 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축, 진, 미, 술은 봄에서 여름 가고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가는 그 중간에 있는 계하, 계절의 그 중간에 있는 계하라고 표시하고, 이것은 방합으로 볼 때는 인묘진에 속하지만 진은 진 나름대로의 또 토면서도 목의 기운을 같이 포함해 줄 수 있는 진이 되며, 여기에는 을, 개, 무라고 하는 세 가지 지장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묘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좀 잡식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물론 묘, 자, 오, 유 이거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 도화살 그런 얘기도 하지만, 여기는 순수한 기운, 이 안에는 경신금이 있고, 오에는 병정화가 있고, 묘에는 갑을목이 있고, 자에는 임계가 지장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술은 신정무라고 하는
여기 신정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이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토입니다. 이거를 뭐 양토, 그다음에 진도 양토, 축은 음토, 미도 음토. 그러나 얘는 양의 기운, 얘는 뭐 음의 기운. 이렇게 진술충미라고 하는 것은 그 토의 기운이면서 아주 그 뭐랄까 좀 이렇게 복잡하고 좀 어려운 그러한 글자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개화의 의미하면서 어떨 때는 진이라고 하는 것이 나 목이에요 이렇게 들어가고 나는 토예요 이러기도 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진양간에 따라서 나는 아니에요 이러고도 나오는 겁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인호술일 때는 나 화예요. 나는 화의 기운을 내가 딱 품고 있기 때문에 나는 화예요 그러면서도 신유술을 만나면 아니에요 나는 금이에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아니에요 나 토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변화무쌍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지지도 그냥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만 외우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지장간도 알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묘진일 때 이 진이 또 얘랑도 어울리는 방합이구나 라는 것도 좀 알아야 되겠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간지는 무조건 알고 무조건 외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10간 12지지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원방각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방합과 삼합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음양합도 있습니다. 음양합도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합형충파이 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이 간지를 알면서 그러한까지도 외운다면 많은 명리를 볼 때 많은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방각이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하늘에 있는 기운은 이게 사각으로 표시하지는 않지만 이게 원으로 표시하고 땅에 있는 자축인묘진사오미는 사각으로 표시합니다. 물론 요거는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좌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볼 수 있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라고 하는 것을 짚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두시는 것이 나중에 사주를 볼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주 명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주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인 알파벳과 같은 간지, 천간과 지지 22개를 반드시 외워야 되며 그 22개가 역으로도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칼럼의 주제로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